부동산 관련 법안 얘기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어제 오후 상임위 통과했어요. 먼저 다주택자하고 투기 세력의 세부담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거죠? 네, 어제 그 11개 관련법들이 각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일단 기재위에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종전 3.2%에서 6% 수준으로 높이고 단기에 집을 사고 팔면 양도세를 최대 70%까지 물리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또 법인의 양도세 추가 세율도 올리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에게 이 투기 이익을 반드시 세금으로 받아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반면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관련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 부처 보고가 되지 않았고 소위 구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게 종부세 세율 높인 이 법안 상임위를 통과한 거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게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년부터인가요? 이 세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고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임대차 관련해서 세 가지 법안도 오늘 오전까지 포함해서 모두 통과가 됐거든요. 예. 이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상한제하고 갱신제는 즉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신고제의 경우에는 내년 6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보고요. 네. 그러면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어제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국토 상임위 통과를 한 거예요. 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요. 방금 전에 선덕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다른 임대차 3법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바로 즉시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데 전월세 신고제만큼은 내년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준비가 필요한 게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세입자가 이제는 굳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만 해도 이제 신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거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월세 신고제만 발효가 되면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입 신고만 해도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를 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전세가 내가 얼마 주고 전세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이게 임대인도 해야 되지만 임차인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을 통해서 임대인의 권익을 보장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이제는 계약 내용, 계약일 또 보증금, 임대 기간 이게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련된 관리가 이제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셨네. 힘내시라고 비타민 하나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원래 저 부동산 전문의 이제 박연미 기자님인데 자 조금 전에 이제 어제 통과됐던 전월세 신고제 오늘 이제 법사위 통과된 게 2개인 거죠.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오늘 통과된 건 임대차 기본 기간을 2+2 2년 단위로 우리가 전월세 계약을 하잖아요. 요걸 2년 무조건 갱신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이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거랑 그러니까 이 지금은 2년 살지만 이게 세법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나 2년 살고 2년 더 살 거야. 그러면 이게 가능해진다 그렇죠. 이거죠. 집주인이 원치 않아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2년 플러스 2년은 무조건 해주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월세의 상승률을 종전에 살던 사람이 재계약을 할 때 5% 이상 한 번에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번에 뭐 1억을 올려달라고 했다, 뭐 7천만 원 올려달라더라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반면에 한 가지 걱정은 4년 동안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묶여 있으면 추후 시장 가격 변화에 따라서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이죠. 5%니까 예를 들면 뭐 1억의 전세를 들어서 살았어. 2년이 됐어요. 그 이제 집주인이 한때 이제 2+2가 된 거니까 2년을 더 살 건데 대신 전세금을 더 올려주셔. 그럼 1억 500만 원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000만 원 더 올려달라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500만 원만 5%. 근데 지금 것은 2년 가까워지면 정말 이 전세 세입자는 정말 마음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기존에 1억이었는데 막 5천만 원 올려서 1억 5천 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어디에서 감당도 못하고 결국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트로트계에 아주 명곡이 있잖아요. 이걸 반영한 노래. 전세 아니면 월세. 인생 모임이.
그리고 야당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아나무인, 오만불성 같은 이런 단어가 막 상임위원 그 사무실 회의실에서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미래통합당은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아나무인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오만불손이다, 일방적이다, 여론을 무시한다면서 이 어제 원내대표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를 했고요. 네. 이 부처 보고나 소위 구성 이런 것을 왜 건너뛰느냐. 왜냐하면 각 해당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상임위원회마다 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민감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다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의회 독재다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지금 문자로요. 이 월세는 전세는 알겠는데 월세는 어떻게 되납니까? 이런 문자 왔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똑같아요. 네, 전세건 월세건 재계약을 한번 무조건 해줘야 되고 네. 5% 이상 한 번에 올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 월세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물량이 점점 귀해지면서 이게 다 월세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게 요즘 시장 분위기라서 글쎄요, 이게 좀 걱정되는 지금 부분이에요. 뭐 전세 네. 아까도 기사 읽어보니까 전세 나온 물건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금리가 낮으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월세로 돌려서 약간 생활비나 이런 그 투자 수익을 좀 얻어야겠다 이런 수요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기존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었던 게 이제 거주, 실거주 요건 이런 게 추가가 되니까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요건들도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아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난 좀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대기하고 싶겠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임대차 3법도 본회의 통과 이제 다음 주로 전망이 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네. 이 전세 월세 자유로운 분들이 대한민국에 없죠. 얼마나 그럼요. 됩니까? 네. 모든 가정에 다 해당되는 이 생활법인데 자 그리고 오늘부터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인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택지비, 건축비에다가 정부가 정한 적정 이윤 말고 너무 웃돈 붙여서 분양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강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20-30%는 낮은 가격에 일반 분양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요걸 기다리는 수요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주장도 있냐면 이렇게 돼서 개발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그 조합원들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테니까 공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간 이렇게 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이후에 지자체의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네. 요 가격이 적정하다 안 하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 하면 적어도 2년 이상 실거주 그리고 최대 10년 동안은 전매가 제한됩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네네. 네. 밑줄 쳐야 돼요? 분양가를 어지간히 받아라 이런 뜻이죠. 예. 분양가 상한제. 예. 어지간히 받아라. 네, 네. 어지간히 분양가. 받아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2014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튀어오르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별 별도 달아야 한 돼요? 100개 쳐야 될 것 같아요. 100개. 네. 분양가 상한제. 저희 무겁당에는 저 상한제 없습니다. 네. 몸집을 마구 키워도 돼요. 상한가만 있죠. 상한가? 네. 아니, 대신 우리 하한제는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예. 1033님께서 온종일 비가 내려 마음이 울적한데 최일구 앵커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땡큐. 예. 7281님. 박연미 기자님 오늘은 양은 냄비를 잘라서 귀에 걸고 오셨네요. 이게 열전도율이 되게 높아요. 네. 진짜? 아시겠지만 요즘에 또 구리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아니 굴이 아니에요. 양은. 아, 네. 굴은 좀 비싼 그 거고. 귀걸이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거는 정말? 양은 냄비 판 자른 것 같아 정말. 아트크래프트죠. 그리고 깊은 뜻 한번 도와주세요. 네. 밖에서 애가 뛰어놀고 있거든요. 네.
아니 저는 못 봤는데 네. 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 정말 오늘 정확하시네. 뭐 양은 내비 잘 나왔대. 왕관 필요 없고요. 네. 네. 양은 냄비. 그 방송 끝나면 모아서 다시 냄비로 라면 끓여야지. 자,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그 여당에서 그 검찰총장을 힘을 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어요. 네, 직위 자체를 아예 낮춰버리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이제 검찰총장 관련되는 것인데 그동안 이제 장관급으로 대우를 받아왔던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이 이제 담긴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또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었다. 그래서 네. 대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 과대했다. 며칠 전에 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또 인사권을 제한한다 등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너무 대우를 지나치게 했고 권한이 집중됐다. 그것을 좀 분산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 발의됐습니다. 야당은 또 강력한 대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야당 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 비공개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앞서서 정진석 의원이 오늘 권력이 국민에게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자 투쟁을 시작하자 이런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진석 의원뿐만 아니라 그 홍문표 의원 등등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꼭 광화문이나 국회 앞에서 나가서 시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여론전을 좀 생각해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이 박연미 기자님이 이 취재를 너무 많이 해 오셔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시간상 네. 두 번째 얘기 여기서 하고 세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개정됐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고체 연료 사용할 수 네. 있게 됐다. 이게 뭔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만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성비하고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가성비와 네. 기동성. 그리고 특히 이 군사용 정찰 위성 같은 것들은 이게 저고도에서 오랫동안 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디자인할 때부터 고체 연료는 완전히 배제하고 액체 연료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한계가 있고 예.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의 그 미사일이나 군사위성 이런 것들은 디자인이 훨씬 까다롭다고 해요. 예. 추가로 연료를 주입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저궤도 위성인 군사용 위성을 띄울 때 우리 스스로 그 자국의 기술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30년에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게 달 착륙선 보내겠다는 건데 예. 이때도 우리가 기술 발전에 여러 제약이 없어지면 고철료 쓸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그래요. 있겠죠. 고체 연료를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고체 연료 많이 썼죠. 네. 라면 끓일 때. 그런 고체 연료가 아닌 거죠, 이거는. 아니죠. 전혀 차원이 네. 다르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아주 어려운 그 말이나 총역적이다. 총역적. 예, 추력 미사일 추력을 초당 100만 파운드로 제한한 그 총역적이 지금까지 우리 한미 간에 100만 파운드만 니네 해라. 네. 이러니까 1.5톤짜리밖에는 못 올렸던 거예요. 못했었죠. 하늘로. 근데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무거운 위성 네. 수십 톤짜리도 아마 올리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 건데 네. 이건 자주국방 능력이 한 단계 더 진보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미사일 주권을 찾았다. 그동안에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의 사정 거리니 연료니 기술 변화니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관리나 통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 협상 협의를 통해서 개정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단독으로 정찰 위성도 발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체 연료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진일보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네. 자주 국방에도 기여한다. 그렇죠. 이런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 중인 미사일이 대부분 고체 연료 써서 그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네. 뻥뻥 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부터 고체 연료 연구를 시작하면은 북한보다도 훨씬 기술이 앞설 네. 수 있다. 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